안녕하세요. AI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초보자를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PPT 내용에 있는 거와 상관없는 예제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4가지 항목이 있고 이 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LM이란 무엇인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LLM을 예제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PC에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메모장을 통한 문서 작성,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문적인 이제 영역으로 가려고 하면 문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좀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LLM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 자체의 윈도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은 갖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영역, 예를 들어 LLM을 설치를 했지만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영상 관련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고, 코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코딩 자체로 LLM에서 나오긴 하지만 전문적인 코딩 보조, 자동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없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한글이 동작이 안 되듯이 LLM 자체가 없게 되면 AI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인 그 인공지능 그 모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안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기존 AI와 그럼 LLM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존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and else라고 이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I am a boy, 그럼 you are a girl.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How do you do? 그러면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어떤 A라는 질문을 던지면 B라는 그 답이 나오게 이 코딩을 그런 식으로 이제 A라는 질문에 대한 B라는 답, 아니면 그게 아니면 C라는 답에 대한 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기존 AI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LLM 방식은 그런 기존의 코딩이나 이런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LLM 자체가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서 그 답을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이제 중요도의 순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AI가 코딩 방식에 폐쇄되고 제한적인 방식이었다. 그럼 LLM은 좀 더 인공지능인 방식으로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LLM은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LM은 본인이 질문 답하는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추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LLM은 웹 크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나 블로그,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다 긁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습득을 했고, 디지털된 논문, 책, 백과사전들에 대한 데이터, 코드 같은 경우는 GitHub나 이런 등의 프로그램 코드를 다 습득을 했습니다. 채팅 같은 경우도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같은 경우도 모든 데이터들을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LLM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
뭐 별도의 지도 없이 본인이 취합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형태의 질문과 답을 학습을 하고 최적의 피드백, 인간이 원하는 선호도 높은 방향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자원은 뭐 GPU, 아무래도 대규모 언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전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스크롤해서 얻게 되다 보니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고 이제 훈련하는데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으려면 데이터 센터 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개발 비용, 뭐 데이터 센터나 GPU 뭐 이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 비용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LLM에서 이 토큰화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큰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토큰화 과정은 이제 LLM에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질문을 할 때 이 LLM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4천 개의 뭐 문자를 알아들인다. 한 번에. 근데 뭐 우리가 질문을 할 땐 당연히 뭐 4천 개의 문자는 쓰진 않겠죠. 하지만 이 첨부 파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그 정도 이상의 뭐 백과사전 같은 거를 업로드해서 이 부분을 뭐 분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이 LLM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최대 처리 가능한 토큰 수 벗어나는 부분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토큰의 최대 가능한 처리 용량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최신 뭐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신 모델들은 점점 더 처리 가능한 토큰 수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영어와 한글의 토큰이 좀 틀리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I love pizza라는 원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큰 수량을 이제 AI가 이 부분을 쪼개는데 이제 4개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쪼갭니다. 밑에 또 이제 나는 학교에 갔어요라는 원문장이 있으면 A가 이걸 또 쪼개서 6개의 토큰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뭐 I, L, O, V 뭐 이거 자체가 다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적인 그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한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영어와 한글의 토큰 수가 한글이 더 같은 내용인데 많다는 거죠. 수량이. 밑에 보시면 I love pizza는 영어로 하면 4개의 토큰이지만 한글로 나는 피자를 좋아해요 하면 6개의 토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질문하게 되면 토큰 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 같은 경우 받으실 때도 영어로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토큰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가 글을 이해하고 만드는 뇌 구조 같은 건데 한 문장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건지를 뽑아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질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LLM을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LLM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그냥 뭐 우리 쉽게 얘기하는 네이버에 나오는 뭐 그런 부분처럼 노멀하게 나오죠. 하지만 이 지시를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어넣고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을 얻을 때 좀 더 좋은 답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역할 부여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가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IT 업계에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제 경험 많은 IT 업계의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하고 좀 더 좋은 그 프로그램의 코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시 제공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과 해결에 대한 답변을 질문만 할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예제에 맞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설명을 순차적으로 잘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답이 다 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모델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GPT-4, 이제 오픈AI에서 나오는 챗GPT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라고 이제 엔트로픽에서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코딩에 좀 특화되어 있는 AI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타에서 나온 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이제 오프라인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 인스톨 개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AI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이제 GitHub나 이런 쪽에 이 AI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스트랄 AI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거의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냐? 일단은 제가 써본 바로는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 GPT가 노말적으로 쓰기에는 참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GPT 모델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거냐에 대한 대답을 원할 때 그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좀 더 답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류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초보 분들이 쓰시기에는 GPT를 쓰시는 게 편하고, 뭐 제민이나 뭐 저기 X에서 나온 그록, 그리고 뭐 다른 뭐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무료로 일정 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쓰시는 게 비교를 하면서 사용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장단점을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떤 게 좋은지를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서로 각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분들은 일단 무료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써보고, 그러고 나서 대화 방식에 대한 이제 명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질문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그때 유료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배우시는데 적은 돈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AI는 대화 방식을 하면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 판단은 사용자에게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